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연금개혁, 연금개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연금을 지금 마크롱 정부죠. 마크롱 정부가 개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시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꽤 크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을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이거를 개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준비를 해본 거는 이제 프랑스의 시위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 시도. 아직 연금이 완전히 개혁이 돼서 법안이 통과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마크롱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그에 반발하는 시위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프랑스 정부 정년 연장 양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진 보면 시위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시위대가 엄청 많고요. 지금 아무튼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하나 참고하실 점은, 프랑스는 이제 제가 프랑스에 가본 적은 없고 프랑스에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프랑스는 원래 자주 이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번엔 조금 유독 심하게 조금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기사를 조금 읽어보면은 프랑스의 그 올리비에 디소프트 노동부 장관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제 2023년까지 연금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현재 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정년을 이제 프랑스 지금 연금 개혁안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린다고 합니다. 네, 정년을 62세에서 64세까지 1을 2년 더 해라. 그리고 기여기간을 42년부터 43년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연금을 기본적으로 내는 기간, 1년을 더 내는 겁니다. 1년을. 그래서 이제 더 길게 일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고, 그리고 연금을 또 더 오래 내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023년까지 180억 유로, 약 24조 원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겠죠, 당연히. 네. 지금 이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그 올리비에 디소프트 장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2023년 신년사에서 연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적자를 메워야 된다. 재정으로 적자를 메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금, 이제 프랑스의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금도 다 내는 사람이, 이제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냈을 때 또 수령하는 사람이 그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연금 수령을 하는 건데,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국가의 재정으로 메꿔야 된다. 그럼 적자가 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들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고 힘들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같은 연금 개혁으로 더 늦게 받고 더 오래 내고 또 더 오랫동안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을 한다는 건데,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우리는 더 오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고령화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오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일도 오래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분은 많이 아실 텐데, 이분이 바로 프랑스의 현재 대통령이신 마크롱 대통령이십니다. 여기 기사를 좀 읽어보면 정부의 의지는 강해 보이지만 여론은 전혀 동조를 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 여론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 응답자 5명 중 4명이 정년을 현행대로 62세로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68%가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인 일반 노동총연맹 등 8개 주요 노동단체가 2023년 1월 19일에 총파업을 선언을 했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파업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정말 이런 부분은 엄청나다고 하죠. 아주 역사적으로 혁명하면 프랑스, 시위하면 프랑스.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는 자주 벌어지지만
이번 시위는 특별하게 크다고 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사이까지 일어났고 민간 기업의 일반 직장인 또한 상당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임금 상승률이 저조한 편이고 직장인들의 불만이 연금 개혁과 맞물리면서 이제 불난집에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물가 상승률 대비 임금이 저조한데 이 연금까지 이렇게 받기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지금 나라가 지금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그리고 또한 이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10대, 20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원래 시위가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근현대사의 이제 시위 역사를 보면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나라가 이제 많이 변화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지금 보니까 아무튼 그러네요. 네, 여기 시위 장면들 제가 몇 개 추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죠. 여기 대규모 시위 지금 대규모 시위 보이시죠? 네. 인파가 엄청난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프랑스 지금 보니까 옆에 그 건축물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 건물들 사이로 이제 사람들이 빽빽히 차가지고 깃발들 들면서 시위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 그리고 이에 맞대응하는 반발 시위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결론적으로 이 시위, 연금 개혁 그리고 이 시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인구 때문에 그래요. 인구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구 분포 때문에 그런데 2020년 프랑스 인구 피라미드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맨 밑에 세로 Y축 맨 밑에 보면 0에서 4세거든요. 네, 0에서 4세 보이실 텐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세 이상 인구까지 지금 5살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세씩 해가지고 그 연령별 분포도를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약간 호리병 모양이에요. 호리병 모양. 콜라병도 아니죠. 콜라병도 아니고 약간 호리병. 그래서 뭐냐면 그 중간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45세, 49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한 65세, 69세까지 이 부분 분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베이비 부머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586 세대라고 하죠. 586 세대. 이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인구가 많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은퇴를 한 번에 하면서 은퇴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쉽게 말해서 연금 수령자들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요 밑에 지금 보면 10대, 20대, 30대 요 부분에 분포된 인구수가 그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하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 연금을 낼 사람들이 더 많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조금 적어야 이게 맞는 건데 지금 반대가 돼버리는 상황. 연금 수령자는 더 많아져버리고 연금 내는 사람은 납부자는 별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적어진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부담이 곱절 이상으로 이제 커진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정부가 지금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늦게 받고 더 오래 내고 그런 개혁안을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 반발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국민연금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 보시죠.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 2020년이고요. 프랑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네, 저출산도 프랑스보다 더 심하고 그 저출산율이나 이런 출산율 이런 거 그런 것도 지표도 훨씬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더 심해요. 근데 오히려 비교적 덜 심한 프랑스에선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시위가 안 일어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위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인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더 심해요. 베이비 부머가 훨씬 더 많고 지금 10대는 지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 이 정도로 심합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율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프랑스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출생률이 여성 1명당 1.83명. 그래도 한 명은 낫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한 명도 안 나는데. 네. 그 기대 수명은 82.18세. 네. 요 정도. 이제 그러니까 출산율은 낮고 기대 수명은 올라간다. 오래 산다. 이런 뜻이고요. 1960년 연금 수혜자가 1명당 연금 기여자는 4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71명이 됐고
2040년에 1.5명, 2070년에 1.2명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받는 사람에 비해서 연금 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그 뜻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고 있다. 네.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고,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은 2030년에 연금 적자가 약 18조 원, 135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연금 개혁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프랑스도. 네. 근데 뭐 이제 어쨌든 반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윤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3년 신년사로 1월 1일에 신년사로 뭘 말씀하셨냐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미룰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노동, 교육과 더불어 연금 개혁도 꼭 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3년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강조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이에요. 저기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께서 직접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저 정도로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심하진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강하게 추진을 하는 건 맞죠. 대통령께서 직접 신년사로 발표하면서까지 연금 개혁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만약에 개혁을 안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은 2060년에는 월급 30% 국민연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랑 똑같은 건데 사실상. 근데 지금 더 심해요. 우리나라가 수치상으로. 네. 연금 적자가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인구 분포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너무 그 젊은 사람들이 노령 인구의 연금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료 너무 많이 내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일이 난 거죠. 지금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이 되면 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에 2055년에 완전히 바닥나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병목 재정추계 전문위원장님께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 그래서 베이비 부머는 엄청나게 많고 지금 현재 은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젊은 사람들 10대, 20대가 숫자가 너무 없어요. 네, 인구수가 너무 없고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고, 네,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산율 하락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데도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 돌리듯 미뤄오면서 연금 재정이 악화됐다. 그러니까 진작에 이제 꾸준히 개혁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정부들이 잘 못했다 그런 뜻이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만약에 개혁을 한다. 만약에 2025년에 개혁을 하면 연금 개혁을 하면 보험료율이 지금 올라가요. 지금 네. 결론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연금 개혁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겁니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연금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연금 개혁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험료율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지금 요번에 2025년에도 연금 개혁을 실패하면 35년은 더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런 뜻이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한 2050년 정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 인구수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금액을 떠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난관에 봉착했어요. 네. 지금 아주 안 좋은 말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60년에는 보험료가 30%에 육박할 수 있다, 월급에. 그래서 추계위에 따르면 기금고갈 2055년 이후인 2060년에 부가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예상되는 보험료율이 29.8%다. 현재 보험료율의 3.3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안 좋은 말만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제가 국민연금을 조정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은 정말 국민연금 참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진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프랑스의 지금 연금 개혁안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시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또 어떤 상황인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개혁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이 사실 다 맞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자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재정을 다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국가 입장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지 말자는 사람은 사실 내는 사람들이 하지 말자는 건데, 그럴 거면 국민연금 왜 가입하냐, 사적연금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알아서 연금 준비하면 되지,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 내가 내는 돈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받지 못하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국민연금을 폐지할 수는 없어요. 네,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나라의 복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이게 교육이나 뭐 복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라의 어떤 역할인 거고 한데, 이거를 아예 전적으로 폐지를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지금처럼 전체 가입자를, 전체 인구들을 막 이렇게 가입시키는 국민연금 제도가 뭐 변환이 돼서 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율을 올려버리는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상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되어버리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막 이런 거 있죠.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지하철 요금 인상하지 말고 지금 고령자들 무임승차 하는데 그거 폐지해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금도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다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그 세금을 내고 연금 보험료를 내고 이런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왜냐면 저출산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좀 더 파격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지금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과 하지 말자는 사람들,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와 그 시위대,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다 맞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애초에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저출산 문제가 제일 크죠. 그리고 위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 사회,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 요율만 올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안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제 프랑스 연금 시위, 그리고 연금 관련된 시위,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